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고려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김장연대 논의를 두고는 새우 2마리가 모여도 새우다, 절대 고래가 되지 않는다라며 총평한 부분도 인상적인데요. 국민의힘이 가야 할 보수의 길 과연 무엇인지 이분과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기 오는데 아침에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따뜻하게 데펴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웠습니다. 예. 자, 날씨가 춥긴 한데 정치권은 늘 뜨거운 이슈로 달아오릅니다. 어제 오랜만에 이준석 전 대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말 정말 잘한다. 말 맞는 너무 잘하죠, 말을 예.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예. 뭐 보수 정당이 또 우스갯소리로 근데 보수 정당이 나아갈 길, 뭐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국민 눈높이에 굉장히 잘 맞춰서 분석을 하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왜 그동안 그 지도 체제가 바뀔 때 지난 여름에 그런 본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잘 보지 못했을까? 그것도 아쉬움도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 정도라는 거죠. 딴 거는 다 잘 보는데 왜 본인 것 처리는 잘 못했나? 이 말씀이세요? 당 지도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언도 해드리고 아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가지고 네. 아쉬움이 있죠. 저 어제 보수주의 담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지금 대한민국 보수 창문을 바꾸고 말고 할 것 없이 집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살고 있다, 집 부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애쓴다. 아마 이게 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좀 빗댔던 것 같기도 한데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여름 지도체제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많은 저희 국민의힘의 일들을 반추해 보면 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원성을 가지고 또 저희 국민의힘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안에서 국민의힘 정강 정책 안에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압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정진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언론사의 무슨 보수 참칭 패널 뭐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정말 당이 잘 못하면 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떤 평론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무작정 당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좀 전체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참칭 패널, 보수 참칭 패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혹시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보수 참칭이고 저 사람은 아니고 진정 보수 패널이고. 뭐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와중에 민주당 패널들이 이재명 대표를 똘똘 지키기 위해서 뭉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잘하는 패널일까?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진석 위원장께서 좀 다시 한번 저희 자유민주주의나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 혹시 참칭 패널로?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제가 물어봐도 아니라고, 다들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과연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쨌든 간에 이제 보수 패널이라면 좀 정부 여당에 좀 편을 들어달라 뭐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보수 패널이고 나가면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게끔 잘 되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전제 아래에서 쓴소리도 하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한 것을 좀 국민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혹시 당내에서 이 정책 이 위원장 말씀하기 전에 조금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뭐 그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소신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강연 이후에 김장연대 어떻게 평가하냐니까 새우 2마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대 고래 안 된다.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뭐 어떤 의미가 아니라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못 웃어도 됩니다.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어서. 맞는 말입니까? 아니 그 새우가 절대 고래가 될 수 없죠. 그 말 자체만으로 너무 맞는 말이다 보니까
뭐 한참 웃었는데 예. 글쎄요 또 이준석 대표가 공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당원분들께서 느끼기에. 근데 이제 비유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좀 선배 정치인들이니까 아무래도 네. 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대표를 국민과 당원이 생각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이 또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고래처럼 행동하시려고 할 거고 할 텐데 이제 새우에 비교를 해버리니 아하. 이분들이 또 받아들일 때는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예. 두 분이 지금 장제원, 김기현 의원 두 분이 연대하면서 뭐 결혼 얘기도 하고 데이트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발언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아무리 뭉쳐봐야 뭐 고래가 될 수 없다라는 뭐 표현을 한 거겠죠 직설적으로. 네네.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당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고요. 뭐 당원분들께서 평가하실 거니까요. 근데 또 우스갯소리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니까 제가 그 얘기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안 본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새우가 덩치를 키우면 고래가 싸울 수 있잖아요. 예, 고래를 또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이제 대사가 나오거든요. 뭐 또 드라마 속이니까요. 예. 또 현실에서는 가능할지도 현실은 새우가 암만 커봤자 뭐 고래 밥이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전 대표 어제 강연을 지금 하면서 막 정치 활동을 좀 개시하는 거 아니야 다시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듣거나 뭐 이야기 나눈 바가 있을까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예.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첫 번째로 좀 휴식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 당 대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또 피곤했잖아요. 네. 또 리프레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쨌든 뭐 그 경찰 수사가 검찰로 송치가 됐고 이 부분을 뭐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검찰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젠가요? 우리 뉴스킹에 출연한 장해찬 이사장은 이준석 대표한테 좀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하실 거다 믿는다.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최근에 우리 김용태 최고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원들이 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뭐 저는 그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통령께 아부해서 혹은 대통령을 팔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글쎄 저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라든지 문재인 정권이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 당내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잘 못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도 내고 네. 또 이러한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게 직언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다 꾸며서 포장만 해왔잖아요. 아하. 듣기 좋은 말만 예. 하고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국민께 심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혹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대통령께 말씀도 드려야 되고 노선을 바꾸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무작정 포장하고 한다면 아부하고만 한다면 저는 전 정권과 다를 게 없을 거다 결과가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을 위하는 거는 둘 다 마찬가지인데 좀 긍정적인 부분도 또 있지만 쓴소리도 좀 해가면서 성공을 바라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예, 뭐 듣는 분 입장에서 그게 좀 불쾌하거나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임기 5년 뒤면 이제 뭐 정권 말쯤에 됐을 때 네. 지금 그 대통령을 팔거나 아부하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처럼 대통령께 남아 있을까? 저는 그분들은 또 다른 권력 당내에 또 다른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줄을 서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정권 말에 대통령 주변에 서 있을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끝까지 대통령께 직언하고 했던 분들이 원리 원칙대로 대통령을 지키려 할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5번 당선 전당대회 하면 최고위원 나갈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질문 좀 드려보니까 청년 최고위원을 고려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전 청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라는 것이 일단 네. 본인이 권력 의지가 있고 정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시면 거기에 또 응답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장해찬 이사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당대회라는 것에 나와서 직접 당원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심판을 한번 받아봐라.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좀 악연이 있는 뭐 김세희 씨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나온다 그러고 조수진 또 전 최고도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분들의 자유겠지만 글쎄 뭐 그분들의 출마가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네. 바라볼지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아하. 생각됩니다. 혹시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다시 최고위원 출마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 출마를 보통 두 단계로 결정하는데 첫 예.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권력 의지, 정치적 의지 예. 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뭐 최고위원을 나가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하.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국민의힘이 앞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예.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당원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에도 굉장히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아직 답을 제가 고민하고 있어서 아직 결정 못 하고 아직 있습니다. 결정을 못한 상황이군요. 자, 결국 지금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 룰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최종 오늘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전국위원회가 오늘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의 경험칙으로 봤을 때 저희 전국위원분들은 보통 당 지도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다 동의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전국위원들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하시고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네. 말인고 하니 어쨌든 이 당 전대 룰 변경 저는 뭐 당연히 당원 당규를 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기가 과연 지금 적절한 것인가 우리가 18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당원을 지금 바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대위가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비대위와 최고위원회가 법적 어떤 당원 당규상의 의미는 같을 수 있겠지만 민주적 요소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최고위는 선출된 데고 예. 비대위는 그냥 선출된 건 아니죠. 예, 최고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다 보니까 그 나름 거기서 견제와 균형도 이루고 토론도 있거든요. 네. 과거에 저희 이준석 대표 체제 봤을 때 뭐 조수진 최고라든지 배현진 최고라든지 네. 많이 싸우기도 했고 말도 또 많이 많았죠. 예. 토론하기도 했고 전 맞습니다. 그게 썩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보다 민주적이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비대위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임명하는 구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합리적인 토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반대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위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다 토론하고 네. 좀 결정을 심사숙고해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선룰 그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우려스럽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의결하는 과정이 우려스럽습니까? 저는 과정이 좀 더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우리 당의 전당대회 앞으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토론을 보다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것을 상임전국위가 통과될 때도 토론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글쎄요 좀 뭔가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말인데요. 시점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원 100% 언급한 뒤에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 이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입장이 좀 바뀌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무렵에 누군가의 강력한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력한 뜻이 반영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 기사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말했는지는 그 보도된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는 글쎄요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을 팔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러한 것을 룰을 변경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팔아서 뭔가 당원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뭐 하여튼 뭐 누가 팔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네요. 예. 100% 하면 자기가 유리하는 사람들이. 자 그거 말고도 결선 투표도 도입이 됐습니다. 예. 또 지금 일각에서는 컷오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좀 후보군도 추리겠다 이런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분들이 이번에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차 컷오프 제도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결선 투표제가 저희가
저희가 지금 반영되었잖아요. 네. 당원 당규 개정하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선 어떤 투표제는. 결선 투표제가 예. 그러니까 당원 투표 100%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당심이 반영되는 결과인데 이것을 굳이 결선 투표라는 한 번의 제동 장치를 두어서 이것을 다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투표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해서 다수가 경쟁했을 때 1등, 2등과 1대1로 양자 간의 구도에서 경쟁했을 때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예. 다만 이 결선 투표를 누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1, 2, 3등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절대 당대표를 못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그러면 담겨진 지금 건 나온 거 아닌가. 보면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말씀하는 겁니까? 뭐 그러한 이른바 언론에서 네. 표현하기에는 이제 윤핵관이 아닌 분들에게는 예. 비윤이라고 그러죠. 비윤. 당권을 드릴 수 없다라는 의지가 좀 강력하게 결선 표현된 건 투표제 아닌가. 그런 의미일 것이다. 네,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그 세 분 말고 다른 분들,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 교통 정리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당권 주자가 이제 교통 정리가 되어서 한 분으로 네.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교통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도 나도 다 이제 나오게 되면 그분들 사이에서 교통 정리를 강제적으로도 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가 반영된 것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런 당원들 책임 당원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는데 책임 당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0만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지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은데 일단 관심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때 유입된 2030 예. 또 김용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분들의 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당원분들이 가입을 하셨고 늘었잖아요. 근데 이분들 이후에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당에 데이터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방선거 때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방선거 때요. 예.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초광역의원의 보통 당내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당원을 가입시켜서 이제 경선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당원들에 대한 평가 그것도 좀 데이터가 없어서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 여론 당내 경선을 할 때 좀 웃긴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여론조사를 예.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면 1, 2, 3, 4, 5등이 예를 들면 예. 있으면 1등을 컷오프 시키고 예. 2, 3, 4등 뭐 혹은 2, 3, 5등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경선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1등 후보가 이제 컷오프 되면서 공천을 못 받게 되면서 예. 이분들을 따라 들어왔던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심판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또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수의 예. 당원이 당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당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투표를 하실지는 데이터가 없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는 입시도 바꿔도 들어갈 학생은 다 들어간다 학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뭐 맞는 말이죠. 그 형상만 놓고 보면요. 공부 잘하는 입시가 사람 바뀌어도 좋은 데 다 들어간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전당대회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길고 짧은 건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청년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시면 간담회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아하, 있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들 좀 듣고 하시는 자리는 굉장히 네. 필요하다.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저는 네. 사실 초청을 못 받아가지고. 초청 못 받았습니까? 예. 장례차 이사장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나 당내에 또 아하. 많은 목소리 내는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자리도 또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